그동안 무대 인사는 이제 휘어잡는 스토리들이 속속 네, 제보가 왔지만 GV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두 분 관객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필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구교환 배우님 덕분에 체감상 1000만 영화 탈주를 연출한 이종필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탈주 GV도 처음이고 상업영화 GV도 처음이라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4대 투자 배급사 영화의 GV를 함께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좀 많이 낯설고 반갑고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확한 답이 없고 사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서로 정의 내리는 게 좀 쑥스럽고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오늘 했던 GV 내용이 다음 또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제 마음대로 답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너무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네. 그냥 재밌게 그냥 수다 떠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새 진짜 특히 구교환 배우님, 이재훈 배우님 두 분의 무대 인사 퍼레이드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 포스터 증정 이벤트를 저 상영관 뒤편에 가셔서 영사 기사님한테 포스터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 가장 혼영답게 혼영을 보시는 분 그리고 가장 다회차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가 막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거의 제 단편 로미오처럼 소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 갑자기 거기에 제가 또 빙이 돼서 소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서로 짧지만 되게 따뜻한 시선을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낭만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초반이니까 좀 긴장도 풀 겸 한 가지 더 실없는 질문 드리면 이번에 포스터 또 나눠주실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미숫가루 먹고 오신 분?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것으로 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좀 공평하게 문제를 출제하자는 생각이 들었었고 문제가 유출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양한 식품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제가 섭취한 음식들입니다. 또 그럼 앞으로 그런 미션이 예.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럼,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리현상이라는 캐릭터, 워낙 이 영화의 피아노맨이다 보니까 음악 얘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종필 감독님도 잘 아시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교환 배우가 리현상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촬영장에서도 그렇게 원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 주신 음악이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와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인데 촬영장에서도 레드벨벳 노래를 열심히 들으시는 걸 감독님도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현상 같은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준비하는 남자가 레드벨벳 음악을 촬영장에서 듣고 있는 거 감독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되게 일관된 것이었는데요. 기억 속에서는 처음에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뭔가 허밍을 했으면 좋겠다. 클래식을 허밍을 하면 또 이렇게 등장할 때 허밍하면 되게 기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흐를 얘기했었나 하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G선상의 아리아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G선상의 아리아가 이를테면은 영화 세븐에도 나왔던 G선상의 아리아 정도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레드벨벳의 G선상 그 샘플링된 노래까지도 해서 되게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렇게 그 촬영 거기 장소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단 연회장 앞이라고 그럼 네 앞길 네가 정하니 그 촬영할 때 거기를 계속 빨간 옷을 입고 레드벨벳 노래를 듣는구나 이어폰을 꽂고 근데 되게 이렇게 장엄한 얼굴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걸으면서 들으셨고 네, 그 촬영장을 계속 이렇게 이상행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세트장이나 촬영장의 주변을 계속 걸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걷다가 좀 조금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하면은 사이코 듣고 요새 사실 그 지선상의 아리아를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에반게리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넘버부터 하죠. 네, 그래서 신지가 신지랑 리현상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용기 없고 사실 가장 세 보인 척하고 강력해 보이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네. 사실 그 겹겹 뒤에는 가장 약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현상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가장 큰 용기를 내주죠. 예. 그래서 어쩌다 에반게리온 얘기하다가 지금 리현상까지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지와 리현상 꽤 진짜 궁합이 잘 맞는데요. 궁합 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감독님이 이제 바흐 처음에 언급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건 리현상과 라흐마니노프의 조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제 음악을 선정하실 때 특히 클래식 음악 선정하실 때 선택지도 많고 굉장히 어떤 음악이 이 캐릭터와 가장 어울릴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흐마니노프가 아주 그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 어떤 보수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또 풍부한 서정성이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역시 좀 절묘한 매치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 라흐마니노프 대입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영화의 음악 감독님은 이제 달파라는 음악 감독님인데 클래식 관련하여서 그리고 배우님 피아노 레슨 관련하여서는 그 무키무키 만만수로 활동했던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저는 그냥 막연하게는 그러니까 텍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에 있다가 망명했다는 텍스트 때문에 쇼스타코비치 정도면 어떨까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라흐마니노프 이게 죽여 그러면서 예, 죽이네요 하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프렐류드로 탁 집어주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런데 감독님의 그 피아노 타격 레벨 그리고 어떤 피아노 기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아노력을 이렇게 레벨을 나누셨어요. 사실 두 네. 공간에서 현상이가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온 힘으로 둘러가듯이 얼굴 막 찍으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막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는데 손흥민과 마주했던 그리고 손흥민과 보냈던 러시아 연회장에서 연주는 네. 조금 그것보다 유연하게 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디테일이 조금 이렇게 서로 두 피아노 연주의 레벨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손흥민과의 어떤 연결된 그 장면에서의 연주가 조금 더 부드러웠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정이 개입한 상태. 조금 더 마음에 불안은 있었겠지만 좀 더 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현재보다는. 네. 이 라흐마니노프 음악 관련해서 사실 연주씬도 멋지지만 이 영화에 정말 명장면이 하나 있죠. 탈주와 추격의 액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현상 캐릭터가 그 어두운 밤에 차에서 내려서 부하를 이제 일종의 구타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적으로나 연기적으로나 배우분 감독님께 각각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구경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뭐랄까 이 장면이 아주 몸을 동적으로 쓰시는 장면인데도 과한 어떤 그 구타의 액션인데도 저는 이 장면에서 액션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때 리현상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 이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떤 이 순간의 리현상 지금 어떤 감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약간 리허설 과정에서 신경 쓰신 게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그 장면을 그렇게 감상한 리뷰고 그 장면을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그거는 가장 먼저 손흥민 역을 맡았던 송강 배우의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거에 대한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여서
사실 송강 배우의 대화씬과 송강 배우의 에너지가 그냥 도착한 곳이 그거기 때문에 그건 송강 배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크게 저 액션에서 중점을 뒀던 건 허우적? 허우적이라고요? 사람 살려? 물에 빠져 있다? 되게 본질적인 얘기라고. 그냥 뭐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죠 사실. 네. 계속 이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되게 인젝션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점점 풀리고 있는 거죠 체면이. 자기한테 걸었던 어떤 세뇌가 풀리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계속 자기가 그냥 춤을 있는 춤 같은 것 같아요. 그걸 춤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안무적으로 정말 다가오기도 하네요. 약간 그 리현상 캐릭터의 안간힘 같은 게 드러나는 장면이어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더 읽혔던 게 아닐까 싶고, 이 장면 여러분들 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촬영과 조명 면에서도 감독님께서 이제 미장센적으로 신경 쓴 장면처럼 느껴졌거든요. 약간 꽁장면처럼, 그러니까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 앰비언트들 죽이시고 음악을 확 끌어올리셨어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연출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되게 결과는 여러 스태프분들이랑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뭐랄까 허우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적절했던 들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 찍을 때 우리 허우적거리 이런 얘기는 절대 해본 적 없고 지금 처음 듣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화풀이 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존에 어떤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어떤 캐릭터들인데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정말 화난다고 이걸 던질까 하는데 네. 그 타입이랑은 되게 달랐었는데 그런 게 뭔가 쌓여서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근데 허우적이란 표현이 근데 저도 찍으면서 이를테면 그 전후로 이렇게 예전에 그 실제로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되게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말없이 안아주니까 되게 안겨서 있었잖아요. 네네. 아마도 리현상한테 누가 이렇게 안아줬으면 그냥 안겨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누가 날 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은 되게 권력이 센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에 이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권력을 부려야 되는 건지 내가 뭔지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거를 이제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들이 저희가 이건 뭐 어떻게 뭐 꿈속같이 유영하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느낌 있게 잘 이렇게 해서 잘 한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편집 감독님이 이렇게 하면은 폭력이 마치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다다다다다 편집한 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꿈 말씀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시사를 보면서 이거 그남의 뇌 속 탈출일 수도 있겠다. 이 지금 설정에는 나라가 그냥 이것은 그냥 어떤 껍데기인 거고, 그남의 어떤 정서적 탈출기, 정신적 탈출기일 수도 있겠다. 나는 다 그남이 만들어낸 내 어떤 포지셔닝 된 지점들이고, 그남이가 이걸 벗어나는 어떤 애초에 그남이 서울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정확한 얘기고요.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종필 감독님이 굉장한 시네필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구 배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약간 페르소나 같은, 그 두 사람이 좀 빛과 그림자 양면 같은 그런 구도도 좀 연상이 되네요. 네. 저는 되게 육감적인 사람이랑 잘 맞거든요. 제가 어떤 동력을 얘기할 때 그 동력을 설명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말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럼 연기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자라는 꿈을 가지고 배우가 됐는데, 감독님이 그걸 정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제가 연기를 해도 이렇게 딱 보시고 그거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어떤 코멘트를 제가 하지 않아도 저 이 씬에서 이렇게 연기할 거예요 라는 코멘트 하지 않아도 그걸 읽어주시고 다음 씬에
그리고 다음 회차에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주죠.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감독님 되게 나랑 되게 어떤 어느 같은 DNA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봤더니 감독님이 연기를 잘하세요, 사실. 아 그럼요. 네, 네. 배우시기도 하세요, 사실. 네. 감독 이전에 배우셨죠. 네, 저는 처음으로 이제 배우로 만났었고 이수진 감독님의 적의 사과라는 영화로 감독님을 처음 뵀죠, 스크린에서 2009년도에. 그때 정말 영화 보고 그 단편 영화제에서 영화를 하면 4편, 5편 이렇게 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돼요. 네. 이게 옴니버스 영화를 보더라도 네, 어떤 그렇죠. 에피소드가 제일 좋았어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 않더라도 생각이 나는데 나와서도 계속 생각났던 그 이름, 이종 필, 그 느낌. 근데 이분이 연출도 되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품도 봤었고 계속 이분의 이제 필모를 팔로잉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이 되겠죠. 지금 말이 너무 많죠 지금. 이 사람 인연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종필 감독님을 그냥 옆에서 바라만 봐야 되는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내가 저 사람의 작업을 리스펙하고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나? 라는 그 약간 연애 같은 거예요. 근데 연애는 그런 사람이랑 하잖아요. 내가 연애 안 할 것 같은 사람과 결국에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탈주라는 시나리오를 주시고 하셨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순탄했죠. 예. 네,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 게 이를테면은 네. 같이 작업을 하기로 하고 저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장소 헌팅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자 너무 다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히 어디 있었을까요? 기억나는데 지방 헌팅을 그냥 헌팅하는데 헌팅 도중에 들른 곳이 맛집이길 바라며 아무나 들어간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푹 자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정한 사람. 세상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네, 네. 그러셨나요? 그래서? 네, 그랬었죠. 말씀 듣다 보니까 물론 모든 연기의 결과물, 장면의 결과물들은 감독과 배우가 긴밀히 사전부터 상의해서 탄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감독님 입장에서 모니터 지켜보고 있다 보면 배우에게 선물을 받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의 경우는 구경 배우에게 구경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예측 불허의 틈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촬영 직전에 두 분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면서 많이 찾아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감독님이 오케이 허락을 하셨어도 정작 뭘 보여줄까 좀 예측이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탈주 찍으시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좀 놀랐던 순간 혹시 기억나신다면 어떤 장면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인가 뭐 이런 이게 전부이고 그러다가 가족오락관 제가 춤을 추면 어떤 춤인지 맞추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가끔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렇게 물티슈 이렇게 이거를 촬영 직전에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듣는 순간 이거는 이 사람이 그남과도 뭔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은 사실 어렸을 때처럼 너랑 놀고 싶어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본질적인 것 같았고 그거 할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냥 그게 재밌으려면 살아있으려면 뜬금없는 거라 저희 둘만 알고 있고 뭐 촬영 감독님 스태프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재원 배우님도 뭐 할지 규현 배우님 뭐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야 돼요. NG 안 나게 그렇게만 약속하고 찍었던 건데 네, 심지어 영화에 들어갈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다 깜짝 사고가 아닌가 다 이루고 있었어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편집 기사님과 스크립터님은 정말 비둘기가 나오는 줄 알았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 자뻑처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방법을 서로 이제 어떤 그 과정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최근엔 비하인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이제 프로덕션이 시작되는 순간 촬영이 회차가 시작되는 1회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크게 이제 얘기를 나누지 않았었어요.
있었던 이유가 첫 미팅 때 박은경 대표님 램프에 지금 계시는데 박은경 대표님과 네. 그 감독님 이렇게 셋이서 이제 만났어요. 그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배웠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어떤 싱크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얘기를 하지 않는 거구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그 간격은 서로 계속 이제 팀플레이로 유기적으로 메꾸는 거고 일단 첫 미팅 때에 어느 정도 싱크를 맞춰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포지션대로 계속 재밌게 즐기는 것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교환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매번 선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것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편집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용된 테이크만 보시는 것인데 저는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연출자로서 확신도 없거니와 혹은 특히나 이 현상이라는 캐릭터는 딱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뜻 이거 오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규나마라는 아주 짧은 대사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집본 테이크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때로는 미안할 정도로 느낌이 다 달라요. 규나마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들이 그걸 보면은 정말로 고맙죠. 그리고 그 느낌들이 다 좋아요. 근데 미묘하게 다 다르고 여기서 제 연기로 나오죠. 하나 얻어 걸려라. 양으로 승부한다. 네. 밀도보단 양이다. 그 비둘기 마술씨는 이재용 배우도 실제로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아깝게 이제 영화가 조각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깝게 탈락한 것도 있을 텐데 구경환 배우님 혹시 이렇게 뭐 애드리브든 아니면 필사적으로 준비한 어떤 디테일이든 요게 빠져서 조금 아깝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다 적절한 커팅 포인트였어요. 뭐 그게 제가 이제 편집 소스를 다 알 수는 없어서 사실 모니터링도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쑥스러워서 못 봐요. 끝나고 나서 뭐 기술적으로 뭔가 더블이 돼 있거나 인물과 인물이 겹쳐서 쓰거나 혹은 뭐 이게 기술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음 테이크에 갈 때 전 테이크에 모니터를 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 보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더 위축돼서 그래서 근데 그냥 제 기억에는 뭐 이건 손미 기자님과 신의20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감독님이 그런 센스가 좋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산만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센스가 좋으시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콘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크롭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화면에 땅땅땅 받고 자기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레퍼런스 음악들을 깔아놓고 그 듀레이션마다 딱딱딱 정확하게 컷이 탁탁탁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규남의 첫 그 시퀀스가. 그래서 우와 이분 되게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리듬감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화에 실제로 그 리듬감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뭐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그 첫 그림으로만 존재했던 그 영상이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되게 보여졌었고 까먹었다. 무슨 얘기가 됐죠? 커팅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규남이가 이제 딱 그 집중 사격 시끄러 하고 이제 준영을 발견하고 조금 더 화사하게 웃는 게 있어요. 그 생존이 반가워서 이게 좀 이런 상황이죠. 근데 되게 아사모사하게 여기 입꼬리가 살짝 하고 이제 약간 옥수수가 보일 때쯤에 딱 끝나더라고요. 와 정말 절묘하시다.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인데 이제 영화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현상의 컨디션을 알 수 있겠다. 다분히 상업적이고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편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진짜 되게 반가워해요.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규남이 살아났을 때 현상이 씩 웃었다? 너무 여러분 K의 어떤 깊은 곳을 건드리는 팬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또 해석이었는데요. 감독님 실제로 조금 더 웃는 거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앞에서 자르신 걸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천재들이 이러죠.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보다 생각나니까 그 전에 이렇게 막 총 쏘고 시끄러 하기 전이 이렇게 막 총 쏘고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보면 차창 밖으로 이렇게 아마도 시나리오 지문은 관심 없다는 듯 있는 현상 이런 건데 그 갑자기 재밌으더니 아 GV 역사상 최초로 감독님이 도망가실 뻔했어요. 제가 큰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또 깊게 생각하면 제임스 딘이 청춘의 표상이고 그렇죠. 네 되게 뭔가 하여튼 그 위태로운 거.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런 거 찍을 때 너무 행복해요. 되게 막 제가 제임스 딘은 아니고 그걸 본 저의 영감을 보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걸 되게 잘 그러니까 또 얘기하자면 이게 감독님 예찬 좀 할게요. 제가 그 어떤 장면은 우리 영화가 되게 그 테크닉적으로 탁탁탁 들어간 장도 있지만 네. 그 무잔신들을 그렇게 님 주변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장면은 감독님이 렉 눌러놓고 계속 팔로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모먼트들을 계속 뽑아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 다리를 이렇게 쭉쭉쭉 하고 계속 그냥 저도 이거 되게 배우하는 입장에서 즐겁죠. 연극 한 편의 어떤 1인극을 하는 기분이 있고 그런 장면들을 찍었던 기억이 좀 애틋하고 좋아요. 네. 연출을 해서 그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카메라 이렇게 있고 배우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줘요. 다 보여줘요. 다. 그게 너무 좋아요. 카탈로그 스타일. 정말 모든 포인트를 짚어내서 한 번씩 보여주는 네. 그런 풍경이 연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고교환 배우님 스페셜 GV니까 그 규남에 대한 어떤 관계성, 또 선우민에 대한 관계성, 배우님의 약간 이제 비하인드적인 캐릭터 해석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예정된 포스터 받으실 5분의 질문을 이쯤에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5분 저희가 선정을 할 텐데요. 혹시 제가 오늘 제가 재고가 좀 남았어요. 시그가. 그래서 제 취향의 질문을 하신 두 분께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추가로 아니, 그 7분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두 분은 지금 브로마이드였나요? 브로드웨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브로드웨이를 가지세요. 뉴욕을 가시고 같이 포스터 네. 포스터와 같이 네, 벌써 거기에 브로마이드 받으실 두 분은 더 행운이시겠네요. 저거 판단은 제가 합니다. 네. 네, 너무 많은 분들 중에서 미리 다 말씀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고요. 저기 뒤편에 지금 오른쪽 끝에 계신 분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핑크색 옷 입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맨 끝에 계신 분. 네, 네 바로 앞에. 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리현상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이것도 다음 GV나 다음 인터뷰 때 바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떠오르는 거 할게요. 같이 안 넘어간 거? 그렇게 대답이 그 규남의 손이 군사 분계에서 너물락말락하는 장면이 그 연. 전 그 생각 때 봤어요. 이 영화가 끝까지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그 총성만 들려요. 그 다음 주에 쓱 끌려 나오는데 임규남 옷을 입고 있는 리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게 되게 끔찍할 수 있겠다. 그런 유니버스 생각을 해봤어요. 나왔는데 서울에 간 건 리현상이다. 이것도 되게 좀 무섭죠 이렇게 되면. 이상한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대답에 진심으로 끄덕이셨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갔을지 여러분 약간 엿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되게 본질적인 게 그냥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규남이 현상이고 현상이 규남일 수도 있다. 그 안에 또 어떤 마음, 누군가 어떤 자아가 들어올 수 있다면 선우민도 살짝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위치 한 프레임 그냥 갑자기 내 얼굴이 탁 나와도 되게 재밌겠죠. 열심히 손 들어주고 계셔서 네, 저희 죄송합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위치상 이쪽
부분 먼저 듣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 혹시 이번에 구 배우님이 한번 이쪽 라인에서 한번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기 외계에서 오신 분. 안경 쓰고 계신 분께 부탁드릴게요. 네, 그 규남이가 지뢰밭에 들어갔을 때 리현상 씨의 부하 류대욱 씨 지뢰를 밟았잖아요. 그때 리현상 씨가 잠깐 멈추셨는데 그때 계속 규남이를 쫓아갔나요?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갔나요? 그게 동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규남이 갔던 길로 갔냐? 네, 아니면- 규남이가 지뢰밭을 갔는데 계속 쫓아갔는지 다른 길로 돌아갔는지. 이후 이제 커트가 돼서 그렇죠. 실질적인 그 인물의 내적 동선을 보여주시는 그것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어렵고 그거는 뭐 리현상만 알고 있는 어떤 일곱 비밀이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류대욱이가 이렇게 탁 했을 때 멈칫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멈칫은 류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류가 탁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금 줬던 사람은 류. 근데 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마음을 공유했던 사람이 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규남이나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히 이 사람은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은 아마 딱 멈췄던 것은 지뢰보다는 류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로맨티스트.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류를 그쵸 되게 안타깝죠. 자기를 따르는 친구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또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감정을 나눴던 사람이 이제 류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앞쪽으로 갈게요. 앞쪽에 여기 가운데 까만색 옷 입으신 분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현상이가 그 규남이의 손글씨 사연을 북한에서 듣고 있었을까요? 현상이가 북한에서 네. 그 규남이의 손글씨 사연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냥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걸 굳이 제가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이 캐릭터가 납작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현상 캐릭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껍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리현상이. 근데 이걸 대답하면은 확 죄송합니다. 대답하기 싫어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혹시 감독님 괜찮으시면 이종필 감독님께서 한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보다 이 영화를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가장 코어한 질문을 감독님께 드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저 배우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리현상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강한 인물이지만 되게 여린 인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규남이를 보면서 약간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현상이의 정말 깊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남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아니면 현상이 규남을 네, 생각하는 현상이 규남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요? 그거는 규남이가 없을 때의 장면이겠죠 아마? 뭐 그것은 아마 립밤을 바른 직후겠죠. 그때 원래 가장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하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남을 결국에는 빼줬잖아요. 그게 제일 규남을 생각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첫 장면, 첫 등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더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삭제된 장면 중에 그런 둘이 차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사가 현상이 규남한테 나는 너 반가운데 너는 나 안 반가운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사가 이어지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질나게 또 하시다니요? 이렇게 이게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있으면 또 이게 감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완성된 영화에서도 알사탕으로도 또 충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이번에 이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프 네, 티셔츠 입고 계신 분,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문센이 이제 좀 중요한 소재이잖아요. 책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왜냐면 아문센이 이제 세계 최초로 북극점과 남극점을 동시에 찍은 사람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탈주라는 인물들도 이제 약간 극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문센을 고르신 이유가 다른 이유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골랐다기보다는 그때 제 기억에 저랑 재원 배우님이랑 제작사 방희원 대표님이랑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의 가장 큰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의도랄까 바람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랑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데올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필요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규남의 동기가 그냥 본연적인 혹은 본능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탐험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누가 아문센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아문센 얘기가 나왔고, 예, 그렇게 나왔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네,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어떤 영화를 보신 감상 중에 되게 제가 읽고 이럴 수도 있겠군 하고 이렇게 감탄했던 부분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남이 이제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서 지도를 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럴 때 그 감상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순간 맞아, 규남은 탐험가였지 지도 없이도 길을 가는 그런 감상을 읽은 적인데 너무 감탄했었어요. 학살이 진짜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객석에서 주신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포스터는 아쉽게도 5장밖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괜찮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는 한 분 지금 정했어요 지금. 브로마이드. 네, 저희가 시그 재고 처리 제가 지금 질문해 주셨던 분인데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은 정해주셨고 지금 이제 한 분 네. 그러면 네, 객석에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한 분 정해주셔야 하는 김에 그럼 국내 최초 제가 질문 별로면 탈락입니다. 자, 저기 지금 안녕 하시는 핑크 네, 핑크색 맞나요? 네, 네. 스카프 들고 계신 분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흡연을 하는 구교환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구교환 배우님이 필모그래피에서 다양하게 흡연을 하시는 캐릭터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 탈주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현상을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감독님의 제안이죠. 뭐 제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뭐 디스플러스를 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시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연출할 때 하는 거고, 감독님이 제안 주셨고, 그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요. 사실 또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미묘하게 의외인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디테일을 해서 뭐 더 많이 간 것들도 있는데 감독님은 이제 이 영화를 정말 탈주를 생물처럼 만들지, 영화는 정말 생물 같았어요. 이 작업 과정도 지금도 되게 생물 같은데 각자의 감상이 다르듯이.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규남을 바라보는 이 망원경을 뭘로 할 것인가 해서 오페라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정확한 명칭이? 오페라 글래스. 네. 똑똑하신 분들. 그 두 개를 준비해놨는데 지금의 영화에 소품이랑. 근데 거의 얘가 유력했어요. 오페라 글라스가. 근데
첫 장면을 찍고 점점 가다 보니까 현상이 그런 애가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상이 이걸 안 들 것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뭐가 왜 안 들어야 되는지 설명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마음이 그래. 이걸 안 들 것 같고 규남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들어서 그렇게 시선을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뜬금없지만 알고 보면 구교환 배우님의 아이디어들이 되게 뜬금없지만 본질을 깨뚫고 있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그 보신 재원 배우가 이렇게 피 묻히고 죽은 척하는 그 진지한 장면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망원경 대신에. 네. 근데 순간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은 음악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그래서 저는 뜬금없지만 그걸 이렇게 소품팀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군용 망원경과 오페라 글라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찍을 때쯤 대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찍을 때쯤 그건 아닌 것 같았다여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근데 제가 소품팀이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한 테이크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연극을 했죠. 진지하게 진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살아남았으면 제가 사기꾼인 게 이거 딱 하면서 이제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 자체 정말 흐린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사기를 쳤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근데 계속 감독님의 그런 사기가 아닌 게 정말로 흐린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감독님 영화의 탈출을 대하는 태도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그쵸. 정확한 네. 어떤 네. 방정식을 푸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정말 그날의 어떤 연기하듯이 계속 재밌었어요. 이게 훌륭한 연출가. 마냥 의외의 소품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물의 전사와 배경에서 그 연결성이 있는 소품이라는 점이 굉장히 세심한 선택이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소품팀에는 비밀로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포스터 수량이 있어서 포스터 못 받으시는 분들까지 질문을 또 너무 이렇게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셨던 질문 중에, 객석에서 주셨던 질문 중에 굉장히 흥미로워서 좀 제가 부연해서 덧붙여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아까 구교환 배우님이 너무 멋진 답변 해주셨잖아요. 규남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얘기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 배우님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규남의 손이 군사 분계선을 너물락 말락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현장의 표정. 것 같습니다.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거 이종필 감독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때 너무 귀한 재료, 현상의 눈물이라는 이제 재료가 이 영화 후반부에 그제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의 이 현상의 표정을 더 건조하게 표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더 드라마틱하게 그 조도를,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일, 배우와 긴밀히 상의를 하셨을지, 아니면 구 배우에게 좀 맡겨두셨을지, 감독님이 원한 그림은 또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조하게 해도 갔어요. 그리고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어요. 아마도 구교환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다 있어요. 나중에 워터마크 찍어서 주시면 제가 오디션 볼 때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테이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몸에다가 피지컬적으로 괴롭혀줬어요. 숨을 잠깐 참았어요. 그래서 레디 하고 막 세팅 다시 하고 있을 때 숨을 숨 참고 있으면 약간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연기도 해보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것도. 뭔가 우리가 결국에는 감독님이 자주 하시는 말인데, 저는 그 말 좋아하는데, 나도 몰라요를, 저 오히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당일날 가서 그 옷을 입어보고, 여기 앉아보고,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지 내 태도와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발견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아마도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네 우리는 그냥 드라이하고, 뭐 여기서 굳이 무슨 눈물까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정말 드라이한 거를 아마 상상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시작을 했어요. 둘 다 징그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아닌 것 같고 모르겠고, 그래서 좀 울고 있어. 그래서 뭐 울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거 또 뭐 없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울기까지 한 거고, 이제 울었다가 끝이 아니라 우는 거 안에서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린다, 흘린다, 하여튼 뭐 등등등등등. 그러다가 저렇게 됐던 거 같아요.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도 드라이함이었다라고 해주셔서 또 약간 덧붙여보자면 그 현상과 손흥민이 연회장에서 이제 만날 때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은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눈빛이라든가 표정을 좀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차 안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장면에서는 사실 현상의 입장에서는 보는 눈도 없고 자기만의 공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스스로도 그 굉장히 냉랭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감정의 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이때 뭔가 이 손흥민이라는 캐릭터와의 관계가 좀 더 감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굉장히 절제하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감독님의 미학이 있죠. 이 리현상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캐릭터여서 미러샷을 찍어놨죠. 그걸 보고 있으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은 사실 그 현상에게 유령 같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터치를 하는 장면도 없어요.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되게 그게 손흥민을 바라보는 제 태도는 그냥 제 꿈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러시아에 두고 온 꿈이 그게 이제 어떻게 비자를 끊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와서 괴롭히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규남이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게 규남이는 현재 꾸는 꿈. 그래서 이게 이 꿈들이 계속 결국에는 저를 괴롭혀서 긍정적으로 괴롭혀서 마지막에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러게 저는 이게 현상이 후에 이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저는 행복은 3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 3초 때문에 계속 살고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3초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현상이 그 책을 바라보고 그 3초가 현상에게 최고의 행복이어서 좋아요. 예. 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오늘 그래도 구교환 배우랑 마주하고 계셔서 3초보다는 좀 더 길게 행복하시죠?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명장면으로 엔딩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배우님의 그 청순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여러분 커튼씬이 이 영화의 대미를 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부럽지 않은 장면을 구배우님께서 얻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주와 추격으로 달려가던 영화에 드디어 찾아온 어떤 소강 상태, 그 여운을 좀 머금어주는 씬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열린 창과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면 아래 갑갑하게 갇혀 있었던 인물에게 좀 드디어 바람이 통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장면 이제 엔딩씬에서 어떤 새로운 톤을 확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서 감독님 왜 이 영화에 필요하다고 느끼셨고 구배우를 좀 어떤 이미지 속에 놓아두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또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시나리오 각색하는 과정에서 뭔가 연결고리 있으면 규남과 현상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아문센 책에 그런 문구 피아노형을 제가 각색하면서 썼던 것 같고 그걸 규환 배우님 보자마자 저한테 뭔가 러브레터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러브레터처럼 찍어버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고 또 그게 저는 그런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잉 무슨 북한 소재인데 러브레터 이와이쇼 웬 말이야. 근데 사실 또 우리 기억나시죠? 오랜데 찍을 때는 왕가 영화 음악 틀어놓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논 건데 놀면서 찍은 것인데 진정한 의미로 이 영화의 방식 자체가 저는 보통 이런 짓거리 안 하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좀 하면 어때? 라는 게 저한테는 필요했었고 좀 더 감독처럼 얘기하자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화입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규환 배우님이 그거 찍고 저희 둘이 그냥 소주 먹으면서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러브레터의 장면 너무 자기 만족에 사는 거죠. 작곡에 사는 거죠. 계속 감독님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뭐 정말 글로벌한 음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뭐 어떤 장면은 제가 윤상의 선배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네. 한 것도 있고 계속 그 히사이 시조의 가장 훈훈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도 있어요. 기타노 다케시의 기타노 다케시 소나티네 소나티네 그걸 하고 첫 장면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저는 음악으로 계속 어떤 그날 이렇게 캐릭터를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항상 기본 디폴트 값은 베이스는 아침에 타바타를 하면서 레드벨벳과 함께 시작했죠. 정말 제 멤버였어요. 슬기씨랑 항상 옆에 슬기씨에서 같이 이렇게 제 6의 멤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런 거 껴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탈주 홍보를 할 때쯤에 코스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우리 같이 어떤 죄송합니다. 뭔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난 SM과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GV의 마지막은 또 레드벨벳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또 오늘 뒤에 일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간 좀 딱 맞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 끝인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네요. 7시 50분에, 지금 55분인데요. 7시 50분에 탈주 200만 돌파. 너무 기쁜 소식으로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GV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끝인사 남겨주시죠. 제가 연출했지만 뭐 후반 작업하면서 편집하면서 많이 봤지만 최근에 제가 뭐 이런저런 다른 영화 촬영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시사회 할 때도 저희 또 홍보 때문에 보다가 중간에 내려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낮에 여기 용산 CGV 와서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새삼 느낀 것은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 진짜로 그 지뢰밭에서 재훈 배우님이랑 둘이 뭐 이렇게 있는데 진짜 그리고 그걸 오늘 보면서 너무 잘한다고. 근데 진짜 그 지뢰밭 두 분이 그런 거 찍고 이제 그 중요한 장면 찍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였나?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처럼 제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 스태프들 모르게 좀 창피하니까 저쪽 먼 산 보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화 이거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정도로 진짜 이 배우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진심으로 이 영화 그리고 진짜 오늘 새삼 보면서 느낀 게 두 배우가 이 영화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배우님 혹은 두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200만의 그걸 채워주시지 않나 해서 감사드리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스코어에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근데 왜 많이 보면 좋아요. 저는 사실 뭐 어떤 숫자와 어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공짜로 올렸으면 좋겠어. 탈주.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많이 봐주는 게, 그렇잖아요. 관객상을 제일 좋아하고, 작품상도 좋지만 관객상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인기상 받는 거 좋아하고. 왜냐하면 왜 영화로 인기를 얻는다는 건 정말 가장 최고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탈주도 인기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이 인기상 있나요? 관객상 인기상이 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산만하죠.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결국에 이 영화는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음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답변이 또 다른 매체에서는 또 제가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구교환 구라쟁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여서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뻔하지 않고 다채로운 답변이어서 오히려 객석에서도 더 좋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하경 여행기에 이어서 탈주까지 두 분의 이 시너지가 서로를 좀 변신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톤앤매너의 작품에서 두 분이 너무 재밌는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세 번째 조우도 꼭 성사되기를 언젠가는 2000년 입봉기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